안녕하세요. 친절한 서진원이에요. 오늘은 모발에 관련된 Q&A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이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한번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얘기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카락 끝이 툭툭 끊어지는 거는 길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열기구, 고데기를 많이 쓰시거나 펌 염색을 주기적으로 너무 텀이 짧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모발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 구조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수분보다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내부에 단백질이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툭 치면 끊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열펌이나 뭐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고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하시기 전에 꼭 열 보호제를 많이 뿌리시거나 좀 많이 바르시고 바짝 말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확실히 현저히 끊어지는 현상을 되게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트리트먼트는 매일 해도 좋을까요? 라는. 트리트먼트를 매일 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머리가 지성이신 분들이나 가는 분들은 잘못할 경우는 좀 무거워서 가라앉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모발 케어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효과를 보시려면 한 5분에서 10분은 방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겁지 않게 최대한 깨끗이 헹궈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매일매일 하셔도 최소 5분에서 10분 방치, 그리고 최대한 깨끗이 많이 좀 오랜 시간 동안 헹궈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매일매일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럼요, 정상이죠. 머리카락이 빠져야 새로운 머리가 자라는 거야.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하루에 80에서 100가닥 정도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빠지면 조금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빠져야 될 부분도 손상으로 인해서 엉켜 있을 경우에는 내가 당김으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빠질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되게 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던가, 머리가 건조할 경우 엉키지 않게 제품을 발라주셔서 좀 모발 결을 정돈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염색, 펌 후에는 포석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염색이나 펌은 모발의 큐티클을 열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분이랑 단백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색 후에는 모발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어지고 푸석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을 기본적으로 케어를 조금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노워시 제품, 노워시 트리트먼트 그런 경우나, 아니면 열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열 전용 크림, 열펌 전용 크림이나 컬 크림으로써 그 열로서 일어나는 모발의 푸석거림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염색 전용 제품들이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염색 전용 샴푸, 뭐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에센스,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그 전용 제품을 쓰시면 아무래도 그거에 맞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열로 인한 손상, 단백질 변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케어가 되실 거고, 염색 부분 같은 경우는 색빠짐이나 태색,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모발의 들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케어적으로 좀 관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때 전용 제품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펌 전용 제품,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염색 전용. 또 손님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게 매직 전용 제품도 있어요. 곱슬머리용 샴푸, 아니면 매직 전용 이렇게 모발을 부드럽고 조금 보습력이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오일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검색해 보셔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섯 번째 질문은,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2번, 3번 감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출근할 때 한 번 감고, 운동할 때 운동해서 한 번 감고, 중간중간에 날씨가 더운 여름 경우에는 더워서 중간에 시간 날 때 퇴근하시고 중간중간에 또 감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감으면 아무래도 두피도 어떻게 생각하면 피부잖아요. 피부도 너무 자주 세안을 하시면 얼굴이 당기는 것처럼 두피도 당기는 걸 느낄 수는 없겠지만 많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지면 피지가 또 과다 분비될 수 있어요. 두피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감되 2~3번은 그냥 가볍게 물로만 가볍게 감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안 감으면 먼지나 노폐물 같은 경우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먼지는 생활하면서 나오는 거, 모발이나 두피에 달라붙는 거고, 피지는 내 몸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 피지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서 그게 쌓이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샴푸를 하지 않아서 쌓이다 보면 모공이 막고 그걸로 인한 이유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모근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탈모가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감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그거는 또 두피 타입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고요. 피지가 너무 많고 나는 아침에 감고 저녁에 떡이 진다, 기름이 진다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감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면 나는 두피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너무 많이 감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 감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pH가 낮은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네. 그리고 6번째, 모발이 점점 얇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발이 얇아지는 이유. 내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모발이 얇으신 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두피가 문제가 있어서 모발이 얇아지는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서 모발이 얇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모발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두피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태어나길 아니면 노화 이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모발이 얇아진 경우에는 영양 공급을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두피 앰플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우리 얼굴에 영양 공급 주려고 수분팩, 영양 세럼 여러 가지로 피부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두피도 샴푸로 깨끗이 클렌징 해주시고, 두피 타입에 맞는 앰플, 세럼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두피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얇아지지 않게 하는, 그 제품을 발라서 100% 얇아지지 않아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얇아지지 않는 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두피 마사지, 혈액순환 되게 이렇게 혈류가 잘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확실히 시원하기도 하고 순환도 되고 혈액순환도 돼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얇거나 노화로 인한 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고 해도 그거는 얇은 모발을 다시 굵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얇아졌다. 그런 거는 이제 케어로 도움을 받으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머리카락을 빨리 기르는 방법 진짜 있을까요? 속도 자체를 2배로 올리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그냥 내 두피를 건강하게 머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조금은 두피의 건강으로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자라는 속도를 갑자기 이렇게 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피를 깨끗이 샴푸를 깨끗이 하고, 단백질이나, 두피가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비타민 B, 아연 등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거나, 충분한 수면도 되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는 게 몸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몸 건강에. 머리카락도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피에 오일 발라도 될까요? 떡지지 않나요? 두피에 오일을 바르는 건 두피 전용 제품을 바르셔야 돼요. 모발용 제품은 두피 모공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피 전용 오일은 충분히 바르셔도 되는데, 모발 전용 오일을 두피를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이제 두피 염증으로 인한 뭐 탈모나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간혹 뭐 그것도 예전에 손님이 말씀하신 건데 머리가 하도 안 마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는데 1시간 이상 걸린대요. 근데 저보다 더 짧은 머리시거든요. 근데 왜 머리를 말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거. 근데 알고 보니까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모발에 쓰는 트리트먼트, 머리카락에만 발라야 될 트리트먼트를 두피에도 바르고 계신 거였어요. 그걸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트리트먼트는 좋은 제품이니까 두피에도 바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두피를 같이 바르면서 머리카락을 바르고 최대한 깨끗이 헹궈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가 정말 안 말리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저녁에쯤 되면 너무 끈적끈적해서 떡져가지고 막 이렇게 쫙 달라붙은다고. 내가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좀 찾아달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하소연하시는 저희 손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는 게 없으시대요. 평소에 샴푸랑 트리트먼트 오일 조금 바른대요. 근데 상담해보니까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처벌처벌하게 바르셨던 거죠. 두피가 좋아지라고, 모발들도 같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말리는 원인이었던 것 같다. 절대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살짝 바르고 시간이 되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 주시는 거지 두피까지 바르면 절대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절대 안 되는 걸 제 성격상 저는 좀 나긋나긋하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막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손님도 자기가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썼는데 몰랐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머리카락용이니까 머리카락에만 바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피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팁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는 절대 두피에 바르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이 머리카락용이거든요. 절대 안 되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머리 부시시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다 아시지 않을까요? 비 오는 날 부시시해지는 이유는 습기 때문이겠죠. 습기. 이런 습한 날씨로 인한 손상된 모발은 이 습기, 약간 습한 그 날씨로 인해서 큐티클이 살짝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공기 중의 수분이 모발에 살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습한 그 수분감이 모발에 살짝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발이 축축해져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축축함. 그래서 곱슬이신 분들은 머리가 점점 이렇게 쓱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습한 날씨에는 제품을 쓰셔서 그거를 조금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습한 날씨, 여름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와도 습하거든요. 습기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눈이 오면 눈은 아무래도 좀 무겁기 때문에 습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지만 추운 날 눈이 오면 날씨가 약간은 습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비가 오면 더 심할 테고요. 그럴 때는 오일보다는 저는 스프레이를 추천해 드려요. 예전에는 제품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스프레이를 잘못 쓰면 탈모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스프레이 자체가 너무 잘 나오거든요. 세정도 잘 돼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막 두피에 떡지게 바르는 게 아니거나 뿌리거나 그렇지 않은 한 꼬리빗이나 빗에 스프레이 살짝 뿌려서 그 뿌려져 있는 빗으로 차분하게 살살살 빗질해 주시면 그 빗에 붙여 있는 스프레이 용액 자체가 모발에 살짝 이렇게 엉키듯이 살짝 이렇게 발림이 있어지면서 그 습한 느낌을 살짝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습한 날에는 스프레이를 조금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진 오일보다는 수분인 타입의 크림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게 크림 자체가 약간 무게감이, 오일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크림으로 인해서 그 습기를 살짝 잡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분막이 모발에 붙어서 그 부풀어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프레이나 모발용 수분크림 같은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습기가 아무리 고데기를 이쁘게 잘해도 습한 날씨에는 뭐 서너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이게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품을 잘 쓰시면 확실히 현저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된 머릿결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뭐 요새는 복구라는
이름으로 복구 펌, 복구 매직, 복구 클리닉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손상된 부분을 그 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구는 제가 겉으로 봤을 때 조금은 손상된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거지 완전하게 되돌릴 수는 없고요. 개선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복구 펌이나 복구 염색 아니면 복구 매직, 복구 클리닉을 하시는 거지. 복구 펌, 복구 계열의 시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모발이 건강해지고 탄력이 있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오산이실 거예요. 오히려 비용도 되게 많이 비싸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손상된 머리는 예전으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걸 이제 더 상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더 망가지지 않고 더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새로 자라는 머리를 좀 더 건강하게 자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케어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죠.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에요. 죽은 세포죠.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당겨보면 아프잖아요. 통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두피는 통증을 느끼겠지만 머리카락은 이렇게 구겨도 통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왜 스킨케어 샵에서 마사지 받고 팩하고 이렇게 고주파를 하거나 뭔가를 해도 짜잔 하고 바로 그 즉시 바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개선이 돼서 피부도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는 것처럼 모발도 똑같아요. 모발도 팩을 바르고 오일을 바른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내 눈에 띄진 않아요. 두피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일정적으로 조금 쌓이고 쌓여야지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너 머릿결 좋아. 너 머리카락 어떻게 관리해? 이런 얘기 들 정도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아무래도 노화도 방지도 되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품도 조금 내 모발 타입, 내 모발 손상도에 맞게 잘 바르셔서 관리하시고 샴푸도 깨끗이 해주시고 화학적인 시술 자체도 텀을 잘 맞추셔서 하시면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현저히 좋아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머릿결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지 좀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내 머릿결에 맞게 제품을 잘 사용하는지, 내가 조금 내 머릿결을 관심을 갖는지 조금 생각하셔서 저와 같이 이런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나가셔서 좀 관리해 주시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누구보다 관리한 고객님 아니면 관리한 여러분의 모발이 더 빛나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찾아올게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모발에 관한, 두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아니면 궁금증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친절한 서진 언니니까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다 답장해 드릴 거고요. 또 만약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부분들은 제가 괜찮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어떤 영상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